안녕하세요.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국어, 중3 국어 출세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세기의 갈래는 희곡이고요. 희곡은 주로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부류의, 네. 그게 희곡입니다. 시작부터 많이 꼬이네요. 그리고 성격은 비판적, 풍자적, 비극적입니다. 왜냐면 김창호라는 사람이 이따 나오게 될 텐데 그 사람의 유명세를 타서 좀 유명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니까 타락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비극적인 거예요. 비판적이고 또 풍자적이고. 풍자적이라 하면 대중매체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풍자를 했다 이 뜻이겠죠. 그리고 제재는 광부 김창호의 출세와 몰락. 그리고 주제는 중요합니다. 대중언론기관에 의한 인간의 상품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특징 세 가지는 첫 번째, 대중언론기관의 부정적 측면을 풍자했다는 점. 풍자적이랑 좀 매치시키면서 보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희곡의 구성. 일반적인 희곡은 막과 장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 몇 장, 2막 몇 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여러 장면이 되게 연결돼 있듯이 구성돼가지고 좀 일반적인 희곡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구출, 출세, 몰락 이런 순서로 전개가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내용 정리를 먼저 가볼게요. 질문 파헤치기 하기 전에. 내용 정리를 먼저 보자면 매몰된 광산에서 김창호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구출이 돼요. 그리고 진료를 받게 되는데 주치의, 간호사, 인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셋은 다 냉정해요. 다 자기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김창호를 진료를 해요. 언론에 새로운 보고할 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막 실험체 다루듯이 대해요. 김창호를. 그러고 기자회견장으로 옮겨져서 막 대중기관에 김창호를 유명인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터뷰를 계속하고 TV쇼도 출연하게 해가지고 김창호를 대중 언론기관에 상품화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뭐 매몰 사건이 좀 잠잠해졌을 즈음에 김창호의 유명세가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김창호가 타락의 길을 걸어요. 돈도 예전만큼 못 벌고 사람들도 나 이제 알아봐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미스터 양하고 홍 기자한테 이제 홍 기자한테 찾아가 봐요. 근데 홍 기자한테 찾아가 봤는데 홍 기자가 외면을 해요. 왜? 상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김창호를 통해서 화제거리를 못 모으니까 외면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김창호가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걷고 차라리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더 있다 나오겠다는 둥, 하늘로 가자는 둥 그런 타락한 소리를 하게 되죠. 나중에 결말은 결국 쓸쓸하게 퇴장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남겼던 말이 하늘로 가서 최고의 기록을 남기는 거야 그거였네요. 가장 긴 기록을 남기는 거야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겠죠 뭐. 되게 다시 뜨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요 말이랑 우리 같이 자살하자 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자, 일단 김창호는 매몰된 광산에서는 어두움, 답답함, 불안한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푸른 초원에 가서 꽃을 심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초반에요. 근데 그 푸른 초원은 산소를 마시며 평화롭게 살고 싶은 공간을 뜻합니다. 김창호가 말했던 매몰된 광산하고 푸른 초원은 서로 상반된 이미지죠. 그리고 여기 글에 나오는 대중기관의 속성은 개인의 감정하고 상황을 배려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보태고 그래가지고 시청률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태리의 방송국 없어져야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애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이런 고박사의 말은 대중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작가가 톡 그냥 그 대사를 통해서 던진 거예요. 그리고 TV 프로 도중에 광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광고를 한다는 게 자체가 상업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중 언론의 상업적 속성을 풍자한 장면인 거죠. TV 프로 중간에 광고를 한다. 그리고
유명세가 떨어진 김창호가 대중 언론기관에 버림을 받았고 가족, 친구, 동료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졌고, 그리고 김창호가 유명세를 탈 때쯤에 친구, 가족, 막 동료 이런 사람들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버리고 TV쇼에 나갔건만 TV쇼에 뭐 상품 가치 떨어졌다고 나오지 말래. 그래가지고 김창호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됐잖아요. 이 일을 보고서 대중 언론기관에 부정적인 것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중 언론기관에 부정적이라 하면 뭐 상품 가치화한다, 사람을 상품화한다, 또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적이다, 그런 거. 그리고 대중 언론기관의 역할을 서술하여라, 이런 게 서술형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회 성원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는 대중의 소통을 대리하는 것이다 입니다. 한마디로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중 언론 기관은 대중의 소통을 대리해주는 것, 대신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였나요? 아니죠. 상업적 목적도 있었고 되게 비인간적이고 막 돈을 막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그렇죠. 상품화시키고 사람을. 그리고 김창호가 유명세가 이제 떨어지니까 홍 기자가 태도가 변했잖아요. 아, 이거나 들고서는 택시비 줄 테니까 가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수도 없이 말했지만 김창호의 상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김창호가 어디로 가? 땅속으로? 아니야. 그래, 하늘로 가자. 하늘로 가서 뭐 누구도 깨지 못할 기록을 세우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거는 유명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극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이렇게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질문 파헤치기로 넘어갈게요. 빠르게 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써있는 것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김창호가 꽃밭을 가꾸고 싶다고 한 이유는 평화롭고 소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순박하죠. 이거는 초반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하고 있는 김창호의 심정은 어떨까? 계속되는 질문에 귀찮고 힘들고 지겨웠을 것이다. 그렇죠. 간신히 이제 구출해서 나오는데 막 플래시 차각차각 터지고 막 김창호 씨 심정이 어떠세요? 이러니까는 힘들죠. 세 번째, 이웃 소식을 들은 김창호의 반응은 어떨까요? 참고로 이웃들은 다 매몰된 이후에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 광선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안해합니다. 4번, 미스터 양과 김창호의 대화를 통해서 대중 언론기관의 속성을 알 수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과장성과 허위성이다. 뭐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보태, 이랬어요.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스터 양의 김창호 매니저를 왜 할까? 김창호 덕에 돈을 벌 수 있어서. 김창호에 대한 미스터 양의 태도가 왜 변했을까? 김창호의 상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7번, 굉장히 중요한데요. 홍 기자가 읽는 논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 겸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김창호는 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려 할까? 다시 매몰된 갱도에 묻혀 관심을 끌려고, 다시 유명세를 얻어보려고. 홍 기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대중 언론기관의 속성 중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 비인간적, 비정함, 계산적, 이란 걸 알 수 있다. 무엇이? 대중 언론기관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프로파일처럼 성격을 다 써놨어요. 김창호는 뭐 숨막혔다가 점점 유명세를 타다가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몰락을 하게 됩니다. 대중 언론에 의해서 상품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요 나머지 3명은 다 그냥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한 명씩 볼게요. 홍 기자는 목숨이 기사거리보다 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주치, 간호사, 인턴, 요 3사람은 김창호를 환자로 대하지 않고 연구 자료로 대해요. 실험체로. 그래서 배려심이 없고 비인간적이고 냉정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양은 상품 가치가 없어지니까 김창호를 매몰차게 외면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이 3사람을
딱 이렇게 묶어서 특징을 정리를 해보니까는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적 속성을 보여준다. 돈이 최고야.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인간적이고 비정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나타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